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물질의 분류 방법 중에서 혼합물질에 대한 분류, 단일물질의 분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단일물질의 분류상은 지난번 영상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혼합물질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질의 분류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볼 수가 있죠.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시험된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죠. 마지막은 혼합물 자체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구성 성분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선 첫 번째 사항을 보게 되면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 물질의 분류 기준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용을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계 농도라는 부분이 있죠. 한계 농도 보시면 한계 농도가 있죠. 단위는 퍼센트고요. 급성 독성 물질이 있어요. 급성 독성 물질의 경우에는 구분 1에서 3은 뭐예요? 0.1이에요. 그러니까 0.1% 이상이 검출이 되면 그 믹스처, 혼합물은 유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피부 부식성은 1% 이상일 경우에 그것은 그 혼합물은 유해성이 있다. 심한 눈 손상, 눈 자극성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1%, 수생 환경 유해성 같은 경우에는 급성 구분 1의 경우에는 0.1% 이상 검출이 되면 그 혼합물은 유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만성 구분 1도 동일하고요. 만성 구분 2에서 4는 1% 한계 농도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CMR 물질이 있죠.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 독성 관련되는 이 시험 결과는 용량이라든지 관찰 내용이라든지 어떤 분석 방법 등에 따라서 유해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CMR 물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성 성분의 자료를 가지고 유해성을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혼합물 자체 자료가 있다면 혼합물 자체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세 번째는 브릿지 가교 원리에 의해서 유해성을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죠.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유사혼합물의 이제 분류 자료 등을 통해서 혼합물 전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브릿지 가교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교 원리는 이제 6가지 적용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희석이에요. 희석에 대한 부분. 그래서 혼합물의 함유 성분 중에서 가장 낮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리고 독성이 같거나 낮은 물질로 희석되는 경우가 있죠. 희석되는 경우, 이렇게 희석되는 경우에는 희석시키기 전의 혼합물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희석 전하고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치의 경우에는 우리 생산 현장에서 ABC 레시피에 따라서 배치가 돌아가죠. 그래서 동일한 배치에 생산된 혼합물이라든지 또는 같은 생산 업체에서 생산 관리되는 생산품의 이런 독성 등이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배치의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을 해서 독성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새로운 분류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concentration, 농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혼합물이 기본적으로 유해성, 위험성 구분 1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혼합물의 구성 성분 중에서 유해성, 위험성 구분의 성분이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별도의 추가 시험은 필요 없이 유해성, 위험성 구분 1로 당연히 분류가 되겠죠. 그렇죠? 예, 농도가 구분 1 최상의 컨센트레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해성, 위험성 구분 1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폴레이션, 내삽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내삽 관련되는 부분. 자, 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물질 A, B, C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A, B, C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혼합물 A하고 B가 동일한 유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C가 이 혼합물 AB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농도이고 독성학적으로 특별하게 활성을 가지는 성분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 혼합물 C는 우리 혼합물 A 및 B와 동일한 유해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유사한 혼합물이 있죠. 유사한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 혼합물이 있고요. 그리고 B 플러스 C 혼합물이 있어요. 두 가지 혼합물이 이렇게 있는데 B의 농도가 실질적으로 같고, 그리고 A와 C는 독성이 동등하다. 그렇죠? 독성이 동등하다라는 전제하에서 B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 경우에 한해서 두 혼합물은 유해성이 같습니다. 이렇게 유해성이 같다라고 분류할 수 있고요. 위험성 또한 같다고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졸이에요. 에어로졸 관련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에어로졸 하기 위해서 추진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혼합물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비에어로졸 상태에서 실험한 데이터, 경구라든지 뭐 경피 독성 시험 결과가 있겠죠. 그렇죠? 이 시험 결과를 이용을 해서 유해성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지만 에어로졸의 흡입 독성만큼은 우리가 별도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혼합물 자체로서의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데 구성 성분의 자료가 있다라는 거죠. 구성 성분의 자료가. 그렇게 되면 두 가지를 고려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모든 구성 성분에 대한 자료가 있거나 예측이 가능한 경우. 모든 구성 성분에 대한 자료, 그리고 예측 가능. 이 경우에는 ATE라고 해서 급성 독성 추정치죠. Acute Toxicity Estimate에서 급성 독성 추정치를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급성 독성 물질의 분류 기준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공식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부연 설명 드린다면 ATI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분 I의 급성 독성 추정치가 되고요. 그렇죠? 되고 CI 같은 경우에는 성분 I의 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성분의 농도, 그죠? 개별 성분의 농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사항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성 성분 A, B, C, D 물질이 있죠. 그리고 함량 퍼센트라고 보면요. 그리고 급성, 독성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네, 50, 35, 3. 알 수 없는 게 있죠. 여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자료 없음. 이것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알 수가 없죠. 예,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농도에 따라서 이 농도가 10% 이하이냐 아니면 10% 초과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지금 달리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알 수 없는 함량이 있겠죠. 알 수 없는 함량이 예를 들어서 25%다라고 했을 때 25% ATE 믹스 죠. 그래서 각각 ATE1에 대한 C1 플러스 AT2의 C2 이렇게 해서 AT 믹스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T 믹스 값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이.